보령의 한 공장. 오늘도 신기술을 개발한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제작진. 그런데 여긴 공사장? 뭐 하는 곳일까? 자르고 붙이고. 실례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뭘 만드는 곳인가요? 아, 요거는 지금 저희가 평내일 창호를 좀 개발한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평내일 창호, 그게 뭐죠? 이름도 생소한 평내일 창호.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돌출된 레일의 구조입니다. 이 배수구멍에서 그 바람이나 그 벌레가 침투할 수가 있고요. 창문 틀이 레일 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남는 공간으로 유해 물질이 끼기 쉽고 위생적이지 않은 것이 단점인 일반 창호. 청소 시에도 불편한데. 우리가 이제 개발한 평내일 창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창호를 이렇게 바닥을 보시면은 이게 좀 평평합니다. 정말 바닥이 신기할 정도로 평평하다. 평내일 창호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 창호의 장점은 기밀과 수밀을 향상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평평함으로써 그 돌출된 레일, 배수구멍에 들어오는 그 바람이라든지 벌레를 막기 위해서 평평하게 개발을 하였고. 그런데 바퀴도 레일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비밀은 바로 창문을 떼어낸 후에 발견할 수 있었다. 매립된 지지대. 이 레일 지지대 위에 문짝이 얹혀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평레일 창호는 이 지지대를 별도로 문과 분리를 시켜서 지지대 커버 안쪽에 로라를 이렇게 넣어서 이중 레일로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일반 창호와 평내일 창호의 단면을 비교해 보았다. 일반 창호의 경우 창틀에 레일이 달려 있어 구조적으로 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외부 물질 차단에 약하다고. 반면 평내일 창호는 벽틀 안쪽으로 레일이 달려 있어 뜨는 공간이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외부 유해 물질도 차단하고 열 손실을 막는 것도 용이하다고. 창호가 가져야 할 성능은 실상 기밀, 스밀, 그 방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밀착성이 좋아야만이 가능한 거고, 얼마나 밀착을 시키느냐에 의해서 이 창호의 성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술자의 평내일 창호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 이거는 지금 알루미늄하고 그 PVC를 결합해서 이제 복합 창호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열에 의한 변형과 풍압, 화재 등이 강한 알루미늄, 그리고 단열성과 기밀성이 좋은 PVC. 두 소재의 장점을 결합해서 기술자가 개발한 복합 창호. 그 복합 창호의 이제 장점은 단열성 향상과 결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일반 PVC 창호는 해풍과 염분, 각종 유해가스, 산성비 등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알루미늄과 이 PVC를 결합을 해서 널링을 한 거예요. 널링을 한 이유는 이 열에 의해 수축 팽창에 의해서 이 이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널링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합 창호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창문 틀과 벽 틀의 규격에 맞게 절단해주고 끼워 맞추면 접착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평내일 창호가 완성된다. 이렇게 완성된 평내일 창호는 일반 창호보다 기밀성, 수밀성이 얼마나 높은지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먼저 촛불을 통해 바람이 창호를 통과하는지 실험하기로 했는데, 평내일 창호는 이 제품 하부에 바람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기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먼저 기밀성 테스트 시작! 거센 바람을 아무리 창문 틈으로 밀어넣어도 평내일 창호의 촛불은 꺼지지 않고 그대로인 것을 확인. 하지만 일반 창호는 바람이 불자마자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더니 바로 꺼졌는데, 창문으로 바람이 그대로 통과함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엔 수밀성 테스트.
과연 이 강력한 물줄기 공격에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됐을 때 물이 크게 지금 넘치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물이 안 넘칠 정도면 어지간한 수밀성을 건든다고 보는 겁니다. 과연 일반 창호는 어떨까? 무섭게 창문 틈을 채워가는 물줄기들. 그대로 반대편으로 가보니 역시나 물이 철철 넘쳐버리는 상황. 일반 창호는 수밀성이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돌출된 레일에 이 문짝과 하부 프레임에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방풍 가스켓을 이렇게 막았어도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외부에 노출된 틈으로 물이 그대로 흘러들어오는 일반 창호. 평내일 창호는 물이 유입되어도 프레임 안쪽에 배수구로 물이 빠지게 설계되어 있다. 이와 같은 독자 기술 개발을 통해 현재 국내 특허 약 120개를 보유. 이 밖에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특허도 취득하여 해외 특허는 18개국에 80여 개 정도가 특허 출원 및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 한국 창호 시장은 한 3주에서 4주 시장, 전 세계적으로 200주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빠른 시간 내에 또 해외 진출의 목적을 갖고 해외 나가서 대한민국 창호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이곳에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있다? 그런데 여긴 지하철역?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건 과연 무엇? 팜이면 농장? 농장이 지하철 안에 있다? 실제로 들어가 보니 정말 각종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햇볕도 없는데 어떻게 가능한 걸까? 선생님은 어떻게 오셨죠? 아, 예, 저희가 기술자를 만나러 왔는데 네네.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먹는 채소들 맞아요? 저 여기는 이제 인공광으로 저희가 수경 재배로 키우는 채소들인데요. 이제 온도나 습도를 밀폐형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태양광을 대신하는 인공광 LED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영양 성분도 각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팜은 비닐하우스나 축사내에서 태양광을 받으며 자라는 생육 조건이 대부분. 거기에 자동 원격으로 환경 관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적용된 것인데 그렇다면 지하철 스마트팜에 적용된 기술은 일반 스마트팜 기술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생육실 내부로 들어가기 전 위생복부터 장갑, 위생 모자, 장화까지 너무 과하게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지하철에서도 이제 벌레 유입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위생복이나 위생 옷을 입으면서 벌레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하여서 깨끗한 채소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바이러스까지 모두 바람으로 털어준 뒤 입장 가능. 여기가 저희 스마트팜 작물을 재배하는 현장입니다. 실제 재배 현장은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물과 영양분만을 사용한 일반 수경 재배 방식과 비슷한데 네, 일반 스마트팜이랑 좀 다른 게 있나요? 이제 지상에서 하는 스마트팜은 이제 대표적으로 유리온실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태양빛을 이용해서 작물들이 자라고요. 저희 이제 지하철에서 하는 스마트팜은 태양빛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식물 재배용 LED를 사용해서 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 LED와 달리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 식물 재배용 LED. 이제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광원은 이제 RGB라고 블루, 그린, 레드 이 광을 이제 필요로 하는데 형광등 같은 경우는 이제 광량도 낮을 뿐더러 RGB의 그 스펙트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 재배용 LED로 이런 이렇게 블루랑 레드광이 섞여 있는 이런 광을 쓰고 있습니다. 건물 내에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 씨앗에도 개발된 기술이 들어간다고. 저희가 수경 재배용 씨앗으로 이제 파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반 나종자가 아닌 코팅을 해서 조금 더 파종할 때 이제 쉽게 할 수 있도록 코팅을 한 종자입니다. 15일간 배양시킨 후 새싹 상태로 자라면 다시 판을 옮겨 키우게 되는 시스템. 식물 재배용 LED로 광합성도 할 수 있고 소형의 팬이 있어 통풍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1년 내내 꾸준히 작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엽채류 기준 하루 약 50kg, 월 약 1톤가량의 정식 수확이 가능하다. 보시는 작업은 이제 이식 작업이라는 건데요. 처음에 어린 모종에서 어느 정도 자라면 이식렉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이제 촘촘하게 있던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퍼뜨려줘야 이제 작물들이 더 왕성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식 작업을 하는 거고요. 현재는 60여 가지의 채소가 재배되고 재배하는 식물들의 성장 속도에 따라 최적의 성장 조건을 맞춰주면서 수확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적용되었다고. 정식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 15일 정도 후에 이제 수확할 정도로 이제 크기가 많이 커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양동이를 들고 어디론가 가는 기술자. 뭔가 수상한 물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지금 만드시는 건 뭐예요? 지금 양액이라고 그 식물이 필요로 하는 필수 원소랑 미량 원소랑 다량 원소를 섞어가지고 질소, 인, 칼륨 이런 성분을 제공하고요. 이제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잘 생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조건을 인공적으로 완전 제어. 미세먼지, 토양 오염 걱정 없는 무공해 작물을 1년 내내 수확 가능한데 ICT 기술로 실시간으로 관리가 가능한 관제 시스템. 생육 정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단계별 정밀한 관리와 예측 등이 가능해 수확량, 품질 등을 향상시켜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노지 대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40배 이상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인력이 이제 60평 기준 2명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산 단가도 많이 저렴하고요. 도심 스마트 농업은 생산과 판매가 소비자의 생활 근거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최고의 장점. 앞으로 다양한 도심 공간에서의 스마트팜 적용이 기대된다. 보는 앞에서 바로 수확을 해서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너무 신선하고 좋다 이런 반응이셨습니다. 스마트팜이 현장 현지 자동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미래형 농업으로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